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논문 리뷰를 받게 된 한양대학교 뉴로인공지능 연구실 석사 1기 김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 볼 논문은 Directional Message Passing for Molecular Graph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Introduction, 그리고 Requirements for Molecular Predictions, 그 다음에 Directional Message Passing, 그 다음에 TimeNet, 그 다음에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ntroduction입니다. Molecular Prediction이나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들을 기존의 다른 DFT라는 방법과 다른 단순 계산, 여러 계산들을 통해서 그런 실험들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기법의 발전과 특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머신러닝 기법들, 특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예측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재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런 DFT, Density Function Theory나 그런 Molecular Prediction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요.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Empirical Potential Energy 펑션에는 Bond's angle, 그리고 이런 글씨가 좀 깨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평면 사이의 각도, 그리고 torsion, electrostatic, 그 다음에 반대 발사의 힘,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각각 포텐셜 함수로 나타내서 이렇게 예측을 하거나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 본즈는 본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텀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포텐셜 에너지 펑션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요 첫 번째 텀, 본드, 이 본즈가 기존에는 페어와이즈한 아톰의 디스턴스만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토믹 넘버, 원자 번호를 활용을 해가지고만 이렇게 에너지 펑션을 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알다시피 네 가지 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활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 이 두 번째 텀도 한번 모델링을 하는데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예측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될지 한번 하나씩, 분자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자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써봤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뮤, 알파 이러이러한 값들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 모델에서는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타겟 T, 즉 이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리레이션을 통해서 이 타겟을 예측을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임넷에서는 Z, 이 Z가 아토믹 넘버고 X가 포지션에 관련된 정보들인데요. 이 두 가지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레큘러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이 시메트릭하고 인베리언스한 특성들인데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한 것들입니다. 원자가 돈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위치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자의 구성 요소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자를 돌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분자가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트랜지션, 로테이션 인베리언스,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그리고 시메트릭 언더 페리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시메트릭하고 인베리언스한 특성들을 이제 분자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레큘러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펑션을 모델링을 하고자 한 건데요. 우리가 모델링 하고자 하는 거는 포텐셜 펑션인데, 어떻게 이제 MD 시뮬레이션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분자의 가해지는 힘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통해서 이 힘을 예측할 거냐, 바로 이 포텐셜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취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힘을 예측하자 입니다. 여기에 써 있다시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한 F세타, 이 모델링한 에너지 함수를 그의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힘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D 시뮬레이션에 할 때 사용하는 로스 함수인데요. 이게 T 햇이 그라운드 트루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델링한 에너지 함수고요.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에 우리가 모델링한 거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 그리고 여기는 그라운드 트루스 포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모델링한 포텐셜 에너지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를 통해서 그거의 차를 로스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알파 1부터 3 그리고 i가 1부터 n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요거는 이제 원자의 개수, 원자 번호의 개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1부터 3까지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냐? 그것은 이제 저희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원자 하나당 만약에 힘에 관한 요소가 이제 3가지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각각의 힘의 성분들을 이제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합의 평균을 나누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있는 로는 뭐냐? 저희가 이제 로스를 보시면 이제 이게 에너지에 관한 파트, 이게 힘에 관한 파트인데요. 이 로 값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텀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생깁니다. 로를 작게 하면은 이 로스 함수에서는 이제 에너지 쪽을 좀 더 크게 잡는 거고, 로 값이 크면은 에너지보다는 이 힘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MD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힘에 관한 프레딕션이기 때문에 로 값을 대략 실험에서는 아마 100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100으로 잡고서 이 에너지보다 힘에 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로스 함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로스 함수에 저희 모델링하고자 하는 F세타에 그레디언트 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로스 함수를 계산을 할 때 2번 미분 가능해야지 이 로스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렐루 함수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임넷에서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모레큘러 프레딕션에서 사용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나타내 봤는데요. 모레큘러는 그래프로서, 아톰은 노드,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만 제가 그동안에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어와이즈 디스턴스가 엣지, 그리고 이 자체를 그냥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에 넣지는 않고요. 이 아톰에 관한 노드를 또 인베딩을 거쳐서 HI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엣지를 또 인베딩을 시켜서 페어와이즈 한 엣지를 이렇게 인베딩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F 인터랙션을 하고, 그리고 I에 인접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정보들을 더하고, 그리고 이전 레이어에 통과한 이 HI를 F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F 업데이트와 F 인터랙션은 물론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다이렉셔널리티라는 특성을 볼 건데요. 이전 슬라이드에 나왔다시피 GNN은 이제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만을 이제 엣지 피처로서 활용을 해가지고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왜 페어와이즈만 사용하냐? 그냥 풀 디스턴스 매트리스를 활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랑 오버피팅 문제가 있어가지고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컷오프 디스턴스를 활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능도 개선되고 한답니다. 근데 또 이 컷오프 디스턴스를 활용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 밑에 이제 제가 예시를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헥사고나란 사이클로헥세인,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사이클로프로페인이 있는 분자를 GNN이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논문에서 활용한 거는 not just distance. 결국에는 이 distance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 방향성을 함유한 거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ot just distance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특성을 활용을 하냐? 이 분자의 로테이너셜리 인베리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특성을 활용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generating a separate message embedding MJI 메시지 인베딩을 통해서 메시지 인베딩이라는 걸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plying learned filter to each neighboring atom 미리 학습된 어떤 필터를 활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rotationally invariant라는 이제 글로벌 로테이션에 대해서 equivalen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그 인포메이션이 유지가 된 채로 이렇게 메시지 패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인베딩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예시인데요. 제가 이제 노테이션을 하나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MJI는 이제 아톰 페어 I, J에 대해서 J에서 I로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베디드 된 아톰 I는 이렇게 I의 네이버들, 아톰 네이버들의 이제 메시지를 다 합한 걸로 이제 새로운 아톰 I에 대한 피처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메시지 인베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상한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ERBF 그 다음에 ASBF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E 하고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왜 나왔냐? 저희가 우선은 이제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활용하고 DFT를 활용을 해가지고 MD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런 예측들이나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기술된 슈레딩거 방정식을 활용을 하고 여기 D는 이제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인트로덕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앵글을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드는데요. 이게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 변수 부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방정식에서 뭐 이렇게 두 가지 텀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논문에도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들을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예제 그림이고요. 어떤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RBF랑 SBF를 만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J에서 I로 가는 MJI 메시지 임베딩을 원하지만 J의 네이버링은 K1, K2, K3에 관한 정보를 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정보들이냐? 바로 이 각각의 K1, JI에 해당하는 각도, K2, JI의 각도, K3, JI에 관한 이런 각도들을 활용을 하고, 이 각도뿐만이 아니라 K1J, K2J, K3J의 디스턴스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 우선 J와 I의 pairwise and distance를 RBF, Radial Basis Function, 저는 이제 필터라고 할게요. 이 필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RBF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J의 네이버링한 K1, K2, K3를 각각 이제 spherical, Bessel function, 필터를 통과시켜가지고 요 A, SBF 값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연산이나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RBF 필터랑 SBF 필터는 이미 학습된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RBF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J랑 I의 길이가 긴 게 있고 원자 사이에 길이가 긴 친구가 있고 짧은 친구가 있다고 봤을 때 그 길이가 짧으면 좀 더 둘 사이에 영향을 끼치는 값이 크니까 이 길이가 짧은 거에 대해서는 좀 큰 값을 나타내고, 좀 길이가 긴 원자들 간의 사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작은 값을 리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시가 있고, 특이한 게 이 n 값들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n이 클수록 좀 더 이 원래 함수를 잘 표현한다? 이 DJI, 이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그리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n 값들은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ERBF와 ASBF는 아까 그 MD 로스 펑션을 말씀드릴 때 렐로 함수가 두 번 미분 가능하지 않아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얘네도 두 번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UD라는 인벨로프 펑션을 각각 곱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곱하면 뭐 두 번 미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인벨로프 펑션을 곱하면은 이 베이시스의 오소노멀리티를 조금 잃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P가 클 경우.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MJI를 알기 위해서는 J의 네이버링한
K1, K2, K3에 해당하는 각도와 페어와이즈한 디스턴스들을 활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스페리컬 베일 셀 펑션 필터를 통과를 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인 다임넷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임넷의 구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제 Radial Basis Function Filter랑 Spectral Basis Function Filter를 통과한 요 ERBF, AR, SPF 요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로 인베딩 레이어 그리고 인터랙션 레이어가 인베딩 블록과 6개 인터랙션 블록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이제 보시면 인베딩 블록은 이렇게, 그리고 인터랙션 블록은 이렇게, 그리고 아웃풋 블록은 이렇게, 그리고 레지듀얼 블록도 따로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아웃풋 블록, 레지듀얼 블록, 그리고 인베딩 블록, 인터랙션 블록 요 순서로 블록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레지듀얼 블록부터 보겠습니다. 이 레지듀얼 블록은 그 CNN에서 레스넷에서 활용되는 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댄스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스택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웃풋 블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 아웃풋 블록에 들어오는 거는 이 residual base 펑션과 MJI입니다. L번째 레이어를 통과한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두 개가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한 다음에 이제 J에서 I로 가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에 네이버링한 이 모든 아톰들에 관한 이 거를 다 더해서 아까 요거는 한번 보셨죠? 이렇게 해서 HI를 업데이트를 하고 요거를 다시 스택된 댄스 레이어를 세 번 통과를 하고 이렇게 L번째 T, I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프레딕션 하는지는 요렇게 저희가 아까 이제 인베딩 블록 하나랑 인터랙션 블록이 6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L은 이제 7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 나온 인베딩 블록에서 나온 거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인터랙션 블록에서 나온 T 하나 해가지고 총 7가지의 T를 서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 개수에 관한 I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걸 다 또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하나의 스칼라로서 이제 파이널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베딩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포지션에 관한 정보, 즉 저희가 이제 포텐셜 펑션을 모델링 하는데 F 세타를 모델링 하는데 X와 Z를 계속 F 세타를 X와 Z로 계속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서 Z가 이제 EZ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요 X, 즉 포지션에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건데요. 그럼 요 Z, 아토믹 넘버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바로 이 인베딩 레이어에서 이 아토믹 넘버가 인베딩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F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모델에서는 길이를 128로 인베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인베딩 레이어는 그 첫 번째 레이어로서 활용이 되고, 이 첫 번째 레이어의 MJI를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네이버링 아톰 I와 J가 있으면 그거의 각각의 아토믹 넘버를 인베딩한 것들이 그 다음에 ERBF, 아까
여기가 이제 RBF가 이제 페어와이즈한 디스턴스가 들어가가지고 필터를 통과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개가 concatenation 되고 거기에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나온 게 이제 MJI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랙션 블록입니다. 인터랙션 블록이 좀 이렇게 커다랗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Directional Message Passing Part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Update Part 바로 여기 부분을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rectional Messaging Passing Part입니다. 우선 이 Messaging Passing Part에서는 MKJ 그리고 ERBF, ASBF가 들어가는데요. 우선 우리가 원하는 게 페어와이즈한 JI에 관한 그리고 J에서 I로 가는 메시지 인베딩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즉 그 예시 그림에서 나왔듯이 J에서 I로 가는 메시지지만 J의 네이버링한 K1, K2, K의 3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KJ, K1J, K2J, K3J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그것과 이 JI의 페어와이즈 디스턴스에 관한 정보를 필터한 ERBF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해가지고 I, J 그리고 J의 네이버량한 K과 전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도록 이 페어와이즈 곱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이제 K1, K2, K3 그리고 J에 관한 각도와 페어와이즈한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이 ASBF를 특이하게 바이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그 바이리니어의 아웃풋 피처 N 바이리니어는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이 인풋이 요거랑 요건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F 인터랙션이 전체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1, K2, K3 이렇게 J의 네이버링한 아톰들을 활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서메이션이 여기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 요 부분인데요.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요 부분이 요 그림에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L이고 여기서는 L-1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MJI의 L이고요. 그게 요 식에서 L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F 업데이트라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1번째 인터랙션 블럭을 통과한 MJI가 들어오고 거기에 또 뭐 이런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그 레이어를 통과한 것과 이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 쪽 부분을 다시 더하고 그 더한 거를 레지드럴 블럭을 통과시키고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다시 서메이션을 하는데 그 레이어들을 통과한 것과 이걸 다시 서메이션을 하고 다시 레지드럴 블럭을 두 번 통과를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L번째 메시지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아웃풋 블럭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이제 Ti의 L이 이제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 인터랙션 블록으로 들어가는 요게 다시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i가 되겠고 여기서는 다시 i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ti의 l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메시지 임베딩은 MJI 메시지 임베딩인데요. J에서 I로 가는 메시지고, 그리고 J에서 I로 가는 메시지지만 J의 네이버링한 K1, K2, K3의 정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RBF, ARBF가 각각 이렇게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J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토믹 넘버, 그리고 첫 번째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해가지고 아토믹 넘버가 F 길이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임베딩이 되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MJI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요거를 활용해서 각각 이렇게 계속 인터랙션 블럭을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웃풋 블록은 요쯤에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TI의 1, 그리고 여기 다다다다다 나오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이니까 TI의 7이 되게 돼요. 그렇게 그러면 요걸 다시 서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i가 뭐 원자가 첫 번째 원자부터 뭐 원자가 9개 있다고 하면 i를 1부터 9까지 다시 또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스칼라 t로 나타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프레딕션을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과 결과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셋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QM9인데요.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하는 데에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자들이 있고, 그 분자들을 각각 15가지의 특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분자가 있고, 요걸 뭐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이렇게 각각의 화학적 특성, 이 분자의 화학적 특성을 수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이넷을 트레이닝 할 때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셋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15가지의 이제 화학적 특성을 모두 활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4가지 특성만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되는 MD17인데요. 모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에너지와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에너지와 힘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데이터셋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는 DFT 베이스로 한 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가지의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요. 아스피린, 에탄올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MD17의 예시인데요. 이게 에탄올 분자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원자가 9개가 있고요. 그 원자 하나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9개 각각 해당하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9x3 매트릭스로 이 힘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모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의 로스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3으로 왜 알파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서메이션이 돼 있고 다시 그걸 3으로 평균을 취하냐, 바로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X좌표, Y좌표, Z좌표로의 그 각각의 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은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중간중간에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고 어떤 게 하이퍼 파라미터인지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아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인터랙션 블록은 6개가 스택되어 있는 구조고요. 아까 다인넷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모델
그 그림에서랑 똑같이 6개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 F는 인베딩 레이어에서 아토믹 넘버를 인베딩 할 때 인베딩 한 랭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리니어는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에서 바이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프 피처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프 피처를 8로, 그 다음에 요거는 각각 이렇게 그 필터에서 나올 때 이렇게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컷오프 디스턴스는 5옹스트롱을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AMS 그래드, 그 다음에 런닝 레이트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2개를 미니 배치마다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크는 각각 데이터셋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D17 로스 펑션을 말씀드릴 때 렐로 함수가 2번 미분을 못하기 때문에 렐로를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렐로 대신에 이 스위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어떤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모델들에 대해서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임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적인 그 모델 하나를 가지고 이 타겟 하나 요거 각각의 타겟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타겟마다 모델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뮤를 예측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 알파를 예측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 어펜덱스에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2~3개씩 다른 이제 멀티 타겟을 트레이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4개 관한 거를 트레이닝을 하고 4개를 각각 하나하나 예측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각각을 하나의 모델로 트레이닝을 하고 하나를 프레딕션 하는 게 정확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D17 데이터셋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 또한 에너지와 포스 이렇게 각각을 예측을 했는데, 다임넷이 꽤 좋은 성능을 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힘을 예측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논문이 써져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표는 스페리컬 베이시스 펑션이 얼마나 잘 크리티컬하게 이 다임넷에서 작동을 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선 가우시안 IBF, 이게 스페리컬 베이시스 펑션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우시안 IBF만 활용을 했을 때 에러가 좀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베이시스 펑션을 1로 했을 때,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보여드렸을 때 한 6이었나요? 7이었나요? 했는데 그거를 1로 모델링, 1로 나타냈을 때의 에러는 이렇게 꽤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고요. RBF도 안 쓰고 SBF도 안 쓰고 그냥 노드 인베딩만을 통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에러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SBF가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임넷에서 메시지 인베딩이랑 그 다음에 스페리컬 베이시스 펑션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개선하겠다,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하는데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SPF를 활용한 부분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임넷에는 두 가지 중요한 파트가 있었는데요.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 파트와 그 다음에 SPF 파트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표에서 이 SPF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다음 다이렉셔널 메시지 패싱 또한 당연하듯이 이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향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인트로덕션에서 보았던 저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포텐셜 함수, 에너지 포텐셜 함수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 본드는 우리가 이제 페어와이즈 이선스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이 다임넷에서는 요 앵글에 관한 거를 모델링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토션과 논 본디드 요 두 가지 파트는 아직까지는 이제 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텀과 네 번째 텀을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추후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실험을 진행했던 QM9이나 MD7, QM9에서는 이제 모레큘러가 좀 작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QM9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모레큘러들 말고 좀 더 큰, 그거보다 엄청나게 큰 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직 그 GNN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레큘러 프레딕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분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들의 개발도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논문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첫 번째 논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